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입니다. 제7장 할 차례죠. 제7장은 원운동과 구심력. 원운동을 할 때는 우리 어떻게 기술합니까? 원운동은 원주위를 입자가 이제 뺑뺑 도는 거죠. 그래서 원운동의 위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반지름이 있어야지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수평축, X축으로 정한 데서부터의 각 세타로 표시합니다. 이랬을 때 각 세타를 우리가 보통 뭐 10도, 20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지 않고 SI 단위의 각의 단위는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각 세타라고 했을 때 그 각 세타를 따라간 원호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 원호의 길이가 이렇게 S라고 한다면 그 S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 이것이 바로 각 세타를 단위로 표시하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360도에 해당하는 거, 한 바퀴를 돈 각은 얼마냐면 한 바퀴 뺑 돌았을 때의 원호의 길이, 원의 둘레가 바로 2파이 R이죠. 이것을 R로 나누면 2파이가 되겠습니다. 2파이 라디안이 360도에 해당합니다. 2파이란 얼마냐? 파이가 3.14니까 6.28이죠. 그래서 6.28 라디안이 바로 360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원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어서 길이로 나눈 것이죠. 차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단위를 안 붙여줘도 됩니다. 차원이 없는 양은. 그런데 이것이 각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라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른 단위하고 곱할 때는 라디안이 없어집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물리량과 물리량을 곱하면 각 물리량의 단위를 다 곱하죠. 근데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각속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각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거기서부터 조금 더 간다고 하겠어요. 짧은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에 델타 s만큼 원호를 따라서 이렇게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간 각이 델타 세타가 있겠죠. 이 델타 세타를 델타 t로 나눈 것을 각속도라고 합니다. 이거 순간 각속도 하려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그러면 미분인 dt분의 d 세타가 되겠죠. 자, 이것과 그냥 속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속력은 간 거리, 즉 델타 s를 델타 t로 나눈 것이죠. 그런데 델타 s와 델타 세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델타 s를 r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라디안으로 표시한 델타 세타죠. 그래서 여기다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는 r분의 1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는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뭐였어요? 각속도였고, 델타 t분의 델타 s가 뭐였어요? 속력이었죠. 그래서 각속도는 반지름분의 속력, 즉 유명한 V는 R 오메가. 그래서 각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면 속력이 되고, 그 다음에 각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면 길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가속도, 각가속도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가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속도가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속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각속도가 오메가로 움직이게 된, 각속도 오메가로 움직이게 된 게 좀 더 빨라져서 델타 오메가만큼 증가했다면, 각가속도 알파는 이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델타 t를 0으로 보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접선 가속도, 가속도의 접선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각 속력이 변한 거, 속력이 변한 델타 t분의 델타 v를 델타 t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 사이는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v는 r 오메가를 이용할 것 같으면 델타 t분의 델타 v는 r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r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길이, 이 속도, 가속도,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각의 경우에는 세타는 R분의 S, 그 다음에 오메가는 R분의 V, 그 다음에 알파는 R분의 AT. 그래서 각가속도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각 접선 방향의 가속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곱하면 S는 R 세타, V는 R 오메가,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원운동의 접선 방향, 점점 더 빨리 회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R 알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도 등 각가속도 운동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등가속도 운동하고 이럴 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과 아주 비슷한 식을 그대로 등각가속도 운동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각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이죠. 자, 등가속도 운동식은 뭐였습니까? 우리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V는 V0 더하기 AT, S는 2분의 AT 제곱 더하기 V0T, 그 다음에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게 바로 뭐였어요? 위에 두 개 있는 거 T를 소거하면 그거 나온다 그랬죠. 등각가속도 운동도 똑같은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굉장히 쉽겠어요. 그래서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더하기 알파 t, 세타는 2분의 1 알파 t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로 t, 그 다음에 2 알파 세타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제로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간단히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입자가 각가속도가 5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인 각가속도로 등각가속도 운동을 한다. 정지 상태에 시작해서 3번 회전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등각가속도 식을 딱 이렇게 해놓고서 준 게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준 건 뭡니까? 각가속도 주었고, 그 다음에 처음 각속도는 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걸린 시간 3바퀴 돈다 그랬죠. 3바퀴 돌면 그 회전각이 얼마입니까? 6파이죠. 그런데 구할 거는 t라고 했죠. 그러면 이 식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거 이용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거에서부터 두 번째가 이러니까 여기서 t를 구하면 오메가 제로는 0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첫 항만 가지고 이렇게 딱 구하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바로 걸린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예제 보겠어요. 입자가 반지름이 R은 10cm인 원을 각가속도는 아까 마찬가지로 5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의 각가속도로 등각가속도 운동을 할 때 처음 각가속도가 오메가 제로가 2 라디안 퍼 세크라면 2번 회전한 다음 입자의 속력을 구하라. 2번 회전. 그러면 여기서 준 거 뭡니까? 시간이 이렇게 돼 있고 준 거는 뭐냐면 네, 반지름 주었습니다. 각가속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각속도 주었고 세타가 2번 했으니까 4파이죠. 세타가 4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주었죠. 그런데 구할 건 무엇입니까? 속력을 구하라고 한 것이죠. 근데 속력을 구하라는 건 뭘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각속도를 구하면 거기다 반지름 곱하면 속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구하면 좋을 것 같으냐면 세 번째 식으로 구하면 각속도를 딱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속도, 이 등각가속도 운동의 각속도를 딱 구합니다. 그래서 구하면 각속도를 이렇게 계산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속도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무엇을 곱해요? 반지름을 곱하면 네, 그러면 구하는 속력. 그래서 2번 회전한 다음에 속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원운동을 할 때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우리 힘이 안 필요한 것은 일정한 속도로 갈 때죠. 일정한 속도로 갈 때는 직선 운동만 해야지 됩니다. 직선 운동으로 일정한 빠르기로 직선을 따라서 갈 때만 등속도 운동이죠. 원운동을 하면 속력이 안 바뀌더라도 계속 속도가 바뀌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운동을 할 때의 가속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더라도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한번 보겠어요. 등속 원운동 한다고 하자. 등속 원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속력이 일정하게 원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속도의 방향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처음에 속도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라면 그 다음에는 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 크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기는 일정하게 V로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가속도를 구하려면 네, 처음 속도는 이렇게 되고 나중 속도는 이렇게 되니까 속도의 변화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각을 X라고 한다면 자, 요 각이 뭔지, 자, 크기는 같은데 각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뭡니까? 네, 거기에 변화량은 델타 V는 V2 빼기 V1이 될 텐데, 그러면 가속도는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였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이 델타 세타하고 X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역자 모양인데 똑같은 세타만큼 간 거니까 기역자 모양을 그대로 갔으니까 우리 뭘 알 수 있겠어요? X는 델타 세타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뭐도 알 수가 있냐면 네, 여기 있을 때 요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요 삼각형하고 바로 어떤 꼴입니까? 양변의 두 변의 길이가 같죠. R은 반지름이니까 같고 여기에 속도는 등속 원운동이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각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닮은 꼴이 되죠. 닮은 꼴이면 우리 어떤 비례식을 쓸 수가 있어요? 델타 S분의 R은 델타 V분의 V. 델타 V는 바로 뭡니까? V2 빼기 V1의 크기가 되겠어요.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양변을 델타 T로 나눠가지고 델타 T분의 델타 S가 바로 뭐예요? 속력이죠. 델타 T분의 델타 V는 바로 뭡니까? 요건 가속도죠. 그래서 그 관계식 R분의 V는 V분의 A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구해집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이다. 그런데 V는 R오메가니까 요거는 R오메가 제곱이나 마찬가지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심 가속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속력은 안 바뀌고 뺑뺑 원동할 때, 그럴 때 접선 방향은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각가속도는 0이니까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0이죠. 그렇지만 가속 운동을 합니다. 이 가속도는 어떤 방향을 향하냐면 원의 중심인 방향을 향해서 구심 가속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가속도가 있으면 등속 원운동을 하면 우리 물체가 중심을 향해서 각가속도는 0인 운동이죠. 각속도도 일정한 운동이죠. 그리고 속력은 일정한 운동이죠. 그런데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가 있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은 항상 어디를 향합니까? 방향은 항상 중심인 방향을 이렇게 향하죠. 그러면 이런 가속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F는 ma에 의해서 힘작용해야지 되죠. 그래서 어떤 힘 작용하느냐? 바로 이 구심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것과 같은 힘 작용해야지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힘이 작용해야지 물체가 원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체가 원운동을 시키는 힘을 구심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등속 원운동을 시킬 때는 이 구심력이 일정하고 항상 중심 방향을 향하겠습니다. 그러면 등속 원운동의 속력을 알고 반지름을 알면 우리 뭘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구심 가속도 A를 아니까 거기다가 질량 곱하면 항상 구심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심력의 방향은 항상 어디를 향해요? 중심을 향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예가 바로 뭐가 있냐면 인공위성이 있는데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 주위에 이렇게 인공위성이 이제 뺑뺑 돌죠. 그랬을 때 지구에서부터 인공위성까지의 거리가 R이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원운동을 한다고 하면 어떤 힘 작용해야지 됩니까? 구심력이 반드시 작용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 구심력은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하냐면 항상 문제마다 구심력 역할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심력은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원운동을 시켜주는 힘을 전부 다 몽땅 합해서 구심력이라고 부르는데, 경우에 따라서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합니까?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합니다. 그 만유인력의 크기는 뭐예요? 우리 잘 알지요? 네, 만유인력 법칙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구심력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F는 ma 가지고 정해지죠. 그래서 F는 ma에 F자리에 만유인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A자리에 구심 가속도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합니까? G R제곱분의 MN은 MR분의 V제곱, 이게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네, 이 인공위성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인공위성의 속력은 이렇게 딱 구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공위성의 질량이 얼마든지 간에 지구에서부터 그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만 같으면 다 똑같은, 여기서 G는 만유인력 상수고 M은 지구 질량이죠. 그래서 인공위성 질량과는 상관없이 어떤 인공위성이든지 궤도가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똑같은 속력으로, 다시 말하면 한 바퀴 도는 주기가 같다는 뜻이 되겠죠. 반지름이 같으면. 자, 그렇게 인공위성들이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1m인 줄에 연결된 질량이 500g인 상자가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속력 3m/s로 등속 원운동 한다면 줄의 장력을 구하라. 이때 이 장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장력이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하니까 구심력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게 무엇입니까? 반지름이 주어졌고 질량이 주어졌고 속력이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 구심력 금방 구하는데 바로 구심력 구할 때 F는 mR분의 V제곱인데 바로 이 장력이 바로 이 구심력과 같죠.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4.5 뉴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자, 첫 번째 5문제는 이거 가지고 풀겠어요. 여기에 원운동을 하는데 연직면상에서 원운동을 합니다. 연직면상에서 물체가 지금 상자가 원운동 한다고 하겠어요. 질량은 0.5kg인데 줄에 연결되어서 이 그림에다 줄은 그리지 않았지만 줄에 연결돼서 뺑뺑 돕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은 2m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줄의 장력이 4N이라고 한다면 A에서 아까 A가 어디였습니까? 자, 여기 꼭대기죠. A에서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럼 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준 것은 질량과 반지름이 주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준 것은 장력이 4N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구심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A에서는 뭐가 작용하냐면 장력이 작용하고, 자,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밑으로 표시한 게 이게 장력입니다. 장력이 작용하고 또 무엇이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하죠. 이 중력은 A, B, C 어디서나 다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근데 장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A에서는 아랫방향, 그 다음에 B에서는 오른쪽, C에서는 윗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구심력이란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합한 것이니까 구심력,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mg하고 t를 더한 것이죠. 이 mg하고 t를 더한 것이 바로 구심력 mr분의 v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하면 v제곱은 gr 더하기 m분의 r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제곱, 그럼 여기다 주어진 것을 대입할 것 같으면 v제곱이 36m/s 제곱 이랬으니까 속력은 얼마 되겠습니까? 네, 이걸 제곱 공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B에서 줄의 장력이 4N이라고 할 때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겠어요. 아까하고 똑같죠. 이번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네, 준 것은 장력이 4N이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심력은 뭐밖에 없습니까? 장력밖에 없죠. 중심을 향하는 힘의 성분은 장력입니다. 자, 그래서 구심력을 구할 때는 장력만 가지고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V제곱은 m분의 RT에서 대입하니까 16m/s 제곱이니까 속력은 어떻게 됐어요? 4m/s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B에서 줄의 장력이 4N이라고 할 때 접선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선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성분을 질량으로 나눈 것과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접선 방향의 성분은 어떤 거예요? 중력밖에 없죠. 네, 장력은 접선 방향과 수직이죠. 그래서 장력은 접선 방향으로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직면에서 원운동을 할 것 같으면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0일 수가 없죠. 접선 방향으로 힘 작용하니까. 그래서 접선 방향의 힘의 성분은 FT인데 이게 바로 MAT와 같으니까 AT는 뭐와 같겠습니까? 중력 가속도와 같아서 10m/s 제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C에서 줄의 장력이 9N이라고 할 때 속력 V를 구하라.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네, 구심력을 구해야 되겠죠. 자, 구심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에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니까 구심력은 어때요? 장력에 중력을 뺀 것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의 제곱은 마이너스 gr 더하기 m분의 rt가 되니까 다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16m/s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m/s 이렇게 되겠죠. 네, 다섯 번째는 A, B, C에서 줄의 장력이 모두 다 똑같다고 한다면
뭐 9뉴턴이라고 한다면 A, B, C 중 어디서 속력이 제일 큰가? 우리 앞에서 문제 풀면서 알았죠? 이 속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구심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구심력이 가장 클 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속력이 제일 클 때죠. 자, 그러면 A에서의 구심력은 중력과 장력을 더하는 거, B에서의 구심력은 장력, 그 다음에 C에서의 구심력은 장력과 중력의 차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장력이 만약에 전부 다 같다면, 사실은 장력이 실제로 원운동할 때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장력이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어느 경우가 구심력이 가장 큽니까? A의 경우가 구심력이 제일 크죠. 자, 다음번 문제는 바로 이렇게 입자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반지름이 R인 5cm인 원을 그리면서 각가속도가 일정한 등 각가속도 운동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뒤 3초 동안에 몇 회전하는가? 자, 그러면 우리 등 각가속도 운동식이 있는데 준 것이 바로 뭡니까? 각가속도가 주어지고 처음 각속도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졌죠. 그리고 뭘 구하는 것입니까? 몇 회전 하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세타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타를 구하려면 두 번째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세타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답이 이렇게 다 계산을 하니까 9파이 라디안이 나왔죠. 근데 한 바퀴 도는 건 2파이 라디안이니까 여기서 레볼루션이 회전입니다. 몇 회전이겠어요? 4.5 레볼루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뒤 3초 뒤 각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등 각가속도 운동식이 있는데 준 것이 무엇이에요? 준 것이 각가속도, 그 다음에 처음 각속도, 시간 주어지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각속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어떤 식 이용해요? 첫 번째 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정지 상태에 출발한 거니까 그냥 알파 t만 하면 되겠네요. 계산하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6파이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덟 번째,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3초 뒤 속력을 구하라. 속력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준 걸 이렇게 주었는데 이미 구해놓은 것도 있었죠. 구해놓은 것 각속도 구해놨는데 속력하고 각속도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반지름에다가 각속도 곱하기만 하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거 곱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30파이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본 것처럼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죠.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다른 단위와 같이 곱해질 것 같으면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3초 뒤 구심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구심 가속도는 무엇만 가지고 정해졌습니까? 여기 준 거 이렇게 있는데, 자, 구심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각속도까지 주어졌죠. 구심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R 오메가 제곱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미 우리가 오메가 각속도 구해놨죠. 거기다가 그래서 각속도에 제곱을 한 다음에 반지름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했어요. 그랬더니 180 파이 제곱. 거기서 각가속도, 구심 가속도니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입자의 이 입자의 접선 가속도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접선 가속도. 우리 주어진 거 이렇게 있는데 우리 뭘 알았습니까? 각가속도와 접선 가속도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각가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게 바로 접선 가속도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주어진 걸 이용해서 반지름하고 각가속도 곱하기만 하면 접선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0파이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운동과 구심력에 관한 부분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원운동에서는 좀 자신이 생겼습니까? 기초가 잘 주어졌다고 생각이 듭니까? 다음 시간에는 챕터 7을 마치고 다음 시간은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 강체 회전. 오늘은 원운동을 했는데 다음에는 회전 운동을 하겠습니다. 원운동과 회전 운동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차이 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